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마리틀 히어로 마지막 회 너무너무 아쉬운 방송이 끝났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임영웅 씨의 그 다양한 면을 저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꽤 유의미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는 거. 토요일 날 시청률은 뭐 더할 나위도 없었고요. 일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이 막강한 그런 예능과 맞붙어서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거. 물론 시청률 결과표 뭐 5%다, 3%다, 4%다, 6%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 어떤 메시지를 주었느냐, 어떤 감동을 주었느냐, 어떤 추억을 쌓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 리틀 히어로는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팬분들께서 굉장히 만족하셨는데요. 임영웅 씨의 그 뮤직필름, 노래를 여러 가지 불러줬잖아요. 뮤직비디오처럼 한편의 앨범처럼 저희에게 선물을 주었고 또 임영웅 씨가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편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 자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가수로서의 고민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다 보여줬습니다. 가수 임영웅 그리고 인간 임영웅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었던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자극적인 소재의 예능이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더 따뜻한 예능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임영웅 씨 1인 혼자서 했던 예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걸 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채워 나가야 되잖아요, 임영웅 씨 혼자서. 그래서 많이 힘들기도 했을 텐데 잘 만들었다. 고생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희 마이 리틀 히어로 마지막 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압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궁금해했던 임영웅 씨의 그 의문의 남성, 뒷모습만 보였던 그 남성이 누구냐. 너무너무 궁금해했잖아요. 그분의 정체가 딱 드러났습니다. 자, 임영웅 씨가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활짝 웃으면서 반가워하는 그 사람. 여기 보면 우왕이라는 거 보이시죠? 과연 누구냐? 자, 이분 이제 모자이크가 딱 가려지니까 누군지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맞추신 분 계셨을까요? 글쎄, 이건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유튜버 궤도님입니다. 유튜버 궤도님이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분을 이렇게 네이버에 쳐봤습니다. 궤도가 누구냐? 자, 천문학과 박사 과정을 졸업하지는 않고 어쨌든 수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감시센터에 경력이 있고 겸임교수고 그리고 별명이 궤도민수다. 아마 이름이 민수인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도 있어요. 유튜브도 있고 자, 유튜브도 이렇게 있습니다. 안될과학 볼까요? 어떤 채널일까요?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박사급 아재들이 직접 만든 될 과학, 안 될 과학 다 만드는 본격 과학 채널이다. 이렇게 채널의 성격을 밝혔고요. 안 될 과학과 함께 세상을 바꿀 과학자 및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덕후분들을 항상 기다린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한 명이 바로 궤도 씨였던 것 같아요. 자, 궤도 씨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자, 방송이 끝나자마자 우리 많은 팬분들께서 여기 유튜브 채널 가서 구독을 정말 많이 눌러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과학에 관심이 있는 그런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채널이고 또 궤도님의 인기도 굉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임영웅 씨의 이번에 방송을 보고 궤도 씨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저명한 분들과 인터뷰도 많이 했고 콜라보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을 보니까 굉장히 박식하다라는 걸 정말 느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방송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궤도님과 함께 임영웅 씨가 이렇게 만나는 순간입니다. 저는 몰랐죠. 저는 몰랐는데 임영웅 씨가 이렇게 넙죽 인사하잖아요. 자,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임영웅 씨는 궤도님이 여기 오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궤도님을 이 자리에 불렀느냐? 누가?
제작진이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왜 불렀느냐? 이명 씨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제작진이 이명 씨가 평소에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특히 이명웅 님이 이렇게 궤도 씨의 방송을 자주 본다는 거를 알았던 거죠. 좋아한다는 것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궤도님을 이 방송에 초대를 한 겁니다. 이명웅 씨가 누구보다 반가워하죠. 여기 써 있죠. "나 너무 좋아해 궤도님." 이렇게 썼잖아요. 임영웅 씨가 궤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궤도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 아세요 진짜?" 얼떨떨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대스타가 나라는 사람을 알까? 나는 연예인도 아닌데 깜짝 놀라면서 자, 이 궤도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자,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으로 이제 소통하는 그런 분이고 뭐 우주감시센터 연구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겸임 교수도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무슨 자문위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 1, 2, 3차 발사 생중계에도 들어갔습니다. 입담이 정말 아주 대단하십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이 입담도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쉬운 말로 풀어내서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풀어내는 입담이 아주 굉장하신 분이죠. 자, 이 궤도님이었습니다. 예상했느냐? 물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단 우주 유튜브를 가장 먼저 본다고 합니다. 이명웅 씨는. 이 궤도님은 이명웅 씨를 방송에서 많이 보는데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우주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셔 가지고 이 제작진의 초대에 '나는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미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자, 스태프가 뭐라고 하죠? "내일 별 보러 가려고 합니다. 궤도님하고 같이." 이명웅 씨가 "제 최애 영화가 인터스텔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터스텔라 보신 분 있을까요? 많으시겠죠.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스텔라가. "역시 나랑 통하는 게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자, 인터스텔라는 과학적 고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이라서 굉장히 고증을 엄밀하게 했다. 칭찬을 합니다. 처음 영화를 봤을 때는 임영웅 씨가 잤대요. 근데 우연히 영화 채널에서 다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 갑자기. 그래서 우주과학에 흥미를 느끼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궤도 씨가 뭐라고 했냐면 처음 볼 때 주무셨을 때도 뇌는 보고 있었을 거다. 뇌가 봤기 때문에 영향을 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터스텔라는 어떤 이야기냐? 2014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꼭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이 2014년에 개봉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무려 1,000만 관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지구가 여러 가지 문제, 식량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자 이 지구를 대체할 만한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죠. 첫 번째 찾아갔던 행성이 파도와 바닷밖에 없습니다. 잘못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오는 과정에서 나왔더니 거기에 단 몇 시간이 지구에 24시간인가가 흐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블랙홀과 연관되어 있는 시간과 블랙홀, 그리고 행성, 우주, 그리고 아빠와 딸의 인간적 휴머니즘까지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꼭 보시길 저는 강추드립니다. 인생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학 이야기를 다뤘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흐름대로 쭉 따라가다 보면은 아주 몰입감 있게 볼 수 있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영화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궤도님과 이렇게 인터스텔라 이야기를 또 하고요. 그리고 시차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궤도님이 이렇게 시차 적응하는 것도 과학적인 것들이 있다. 정말 저는 꿀팁을 얻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차 적응하는 방법을 궤도님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이걸 쓰진 않겠습니다. 이 방법을.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시차 적응을 못하는 이유, 낮과 밤이 바뀐 상태다.
우리 몸이 이걸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걸 빠르게 적응할 방법이 있다. 뭐냐? 도착 후에 현지 시각에 맞춰 밥을 먹어라. 그러면 몸이 이때가 아침인가 인식한다. 그걸 통해서 다시 시간표를 만든다. 그래서 식사를 최대한 하지 말고 아예 안 드시는 게 제일 좋다. 뭐가? 기내식을. 아예 먹지 말고 현지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밥을 먹어라. 이게 이야기입니다. 첫 식사를 끼니 때 맞춰서 하면은 딱 맞춰진다. 이명씨 뭐라고 하죠? 쉽지 않죠. 배가 너무 고파. 궤도님도 저도 다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맛있는 기내식 어떻게 안 먹습니까? 어? 기내식 먹는 재미로 비행기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내식 딱 먹으면서 이 거기서 비행기 안에서 제공하는 이어폰 딱 끼고 영화 보는 재미. 요거 아니면은 그 기나긴 그 비행 시간을 어떻게 무엇으로 견딘단 말입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살짝 졸음이 올 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조리하는 냄새들이 살짝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생선을 먹을까? 소고기를 먹을까? 쌀을 먹을까? 스파게티를 먹을까?' 뭐 어떤 메뉴가 나올 것인가 기대감이 되면서 '음료수를 먹을까? 맥주를 마실까? 와인을 마실까?'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고 재미로 타는 거죠. 네. 시차 적응 못 해도 된다. 자 또 인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임영웅 씨 표정이 아주 진지합니다. 근데 우리 태양계 우리 은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은하가 하나도 없을까요? 저는 그냥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궤도가 외계인 부분을 물어본 것 같았어요. 진짜 과학적 접근이다.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지구가 태양에 속해 있는 태양계에 있고 태양계 자체가 우리 은하에서 굉장히 변두리에 있다. 기분 나쁜데 살짝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가 은하 가운데서도 굉장히 변두리에 있습니다. 태양계보다 더 큰 개념이 은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뉴욕하고 뭐 어디 중심지 살고 어디 좋고 살고 이게 결국에는 지구 자체가 우리 은하가 외딴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딱 눈에 띄는 한 가지. 김희영 씨가 닭다리를 너무 맛있게 뜯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연고를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 먹습니다. 저 연고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 닭 다리 살보다도 이 끝에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신 분도 있을까요? 야무지게 뜯어 먹습니다. 감자탕을 먹어도 아주 깨끗하게 발라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임영 씨도 아마 그런 쪽에 속하지 않을까요? 예. 감자탕도 아무쪼 야무지게 먹을 것 같습니다. 이 닭다리를 야무지게 뜨는 거 보니까.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영웅이랑 별 보러 가자. with 궤도. 기분 좋게 숙소에서 나오는 영웅. 차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바닥에 벌러덩 눕고 책을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탈입니다. 임영웅 씨 얼마나 여기서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 행동도 척척합니다. 정말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무게감을 덜어내고 이렇게 자유분방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 미국이라는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책도 읽고 있죠. 아마 이게 과학책, 이 우주에 관계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궤도님이 이렇게 올드 트럭을 딱 몰고 오죠. 두 사람이 별을 보러 가는데 임영웅 씨가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궤도님 운전석을 임영웅 씨한테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궤도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유나 아시죠?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이 노래 부르는 예. 근데 이 유나님이 궤도님과 굉장히 또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작업실도 놀러 갔었고 또 밥도 몇 번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궤도의 영상을 보고 유나님이 곡을 썼대요. 사건의 지평선 이야기인데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사건의 지평선? 이게 노래 제목과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많은 분들도 이 노래와 남녀의 어떤
사랑과 이별에 관계된 노래에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제목이 좀 어색하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 블랙홀 궤도님이 영상을 보고 만들어진 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만든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자, 유나의 뮤즈는 바로 궤도다. 궤도님 자랑하죠. 자, 자신은 경쾌한 곡을 좀 좋아하는데 여기다 과학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했다? 이게 너무 의미가 있었고 영웅님도 유나 씨처럼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이미 한 번쯤은 해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궤도님이 저도 영웅님 노래 많이 들었는데 영웅님은 진중한 노래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흥겨운 걸 좋아한다. 런던보이 되게 좋아한다. 런던보이 처음 딱 들었는데 와우 이 노래 신난다. 그래서 듣기 전까지는 되게 무겁고 진중하고 감성적인 노래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런던보이 딱 듣고 이런 노래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지? 이런 생각했대요. 이명웅 씨 굉장히 열심히 경청을 하더라고요. 그냥 벌로 듣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음악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져 있는 또 대중적인 시선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듣습니다. 경쾌한 곡에 과학적 요소를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영웅님이 이렇게 궤도 씨랑 이야기하면서 이것저것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팬들에게 무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참 별 같은 존재다. 별이 되게 작고 어쩔 때는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스스로 빛내는 저 별들은 오히려 태양보다 다 크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궤도 씨가 아주 감탄을 하죠. 그래서 과학적인 요소를 넣어서 이 음악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임영웅 씨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다음 타이틀곡은 그대는 태양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기회를 주실 때 자작곡을 꾸준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다음 기회가 된다면 우주과학과 관련된 노래로 꼭 도전해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궤도 씨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거의 뭐 수직 상승했다. 임영웅 씨의 인기가.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더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임영웅 씨가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임영웅 씨 나이가 너무 어리고 지금은 완전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미 그 시작점이 너무 어마어마한 데까지 와버렸다. 임영웅의 시작점이 누군가에게 목표도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지점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 지금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되게 중요한 상황일 것 같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진짜 고민도 많고 이거를 또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힘든 고민보다는 긍정적 고민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괴로운 고민이기도 했느냐. 그러니까 좀 괴로운 고민인 적도 많았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궤도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 의도는 뭔지는 알겠습니다. 뜻이 뭔지도 알겠고. 근데 이런 말이 임영웅 씨한테 너무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왜 임영웅 씨가 이 음악을 행복하게 만끽하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왜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어려운 음악을 어려운 숙제나 과제나 무거운 짐처럼 생각해야 되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충고는 임영웅 씨한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할 때다.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티스트들에게 엄청난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냥 저는 임영웅 씨가 어떤 거를 해도 좋아요. 노래를 뭐 트로트를 불러도 되고 뭐 락을 해도 되고 뭐 댄스를 해도 되고 발라드를 해도 되고 뭐 품바를 해도 됩니다. 뭘 해도 좋아. 임영웅 씨가 좋다는 음악을 해서 임영웅 씨가 행복해한다면 그거야말로 팬들이 바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아티스트로서 행복한 길을 걸어가라. 그게 진짜 좋은 음악을 나올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무 중요한 시기다. 아티스트로서 한 단계 뭐 발전해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 이런 충고, 음악적 깊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서 임영웅 씨가 저벅저벅 그 길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티스트들이요. 모두 매번 다 승승장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노래가 다 히트할 수 없어요. 모든 노래가 발표하면 다 1등 하나요?
아닙니다. 슬럼프도 있어요. 어떤 가수들은 한 번 음반을 내고요. 그 텀이 오래 걸리는 가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음악을 만든다는 거, 노래를 만든다는 거, 노래를 부른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큰 부담 없이 임영웅 씨가 이 음악 안에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음악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저는 좀 마음이 좀 무겁게 느껴져서 궤도님이 좀 속으로 '아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영웅 씨가. "긍정적 고민으로 바꿔가고 있다.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임영웅 씨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딛고 지금은 그 모든 상황들을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이 마리히 1 화의 중간 부분까지만 여러분들과 우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